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민주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던 아파트값이 그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청와대는 이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 이 부동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생생 부동산 클리닉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생생 부동산 클리닉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규 본부장과 직접 상담을 오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는 02-2077-6356번, 문자는 02545-7988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 이 부동산 투자의 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올 7월이면 1년짜리 행정지도인 LTV, DTI 규제가 종료됩니다. 과연 새 정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LTV와 DTI 규제, 오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건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잖아요. LTV, DTI 규제에 대한 종료.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게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현재 그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건데요. 이 LTV, DTI가 규제가 완화됐고 이제 일몰 시한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부도요, 이 8월부터는요 또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 LTV, DTI 규제 강도에 대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1년 단위인 행정지도 형태입니다. 근데 일몰 시점마다 지금 한 2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4달, 그 다음 달이면 이제 다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새 정부는 현재 그 기조가 조금 더 시장 안정화,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될 거라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 집값 상승세, 또 과열 우려 이런 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관 후보자들의 이 말이나 또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강화가 되는 쪽으로 되지 않냐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종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강화가 좀 더 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마련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 여유자금이라든지 수요자들이요 조금 과열 지역에만 계속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과 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LTV, DTI 이거는요 금융 건전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좀 과도하게 이 부동산 시장을 조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는요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입주 물량 증가 이런 악재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또 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도요, 이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규제 환원이 됐을 때 또 경제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해서 이 관계기관과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규제가 지금 또 가계부채에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 서민의 가계부채 두 개 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옆에서 읽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6번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부동산 팁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MTN 부동산 가이드 연결 잘 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영등포의 장산동에 예, 그 성재 아이캐슬 아파트라고 예, 그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예, 예. 그 4억 원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괜찮아 보여서 알아보니까 그 큰 대로변 앞에 아크로 타워도 들어오고 재물포로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투자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의드린 아파트란 이 정보가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좀 가까운 거리상으로도요. 그래서 정보가 맞는지, 그럼 투자할 경우에 5년 정도 이내에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만약에 주거 목적으로 살 경우에는 환경 요건이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네. 일단은 영등포구 당산동 성재 아이캐슬 아파트에 대해서 전망 그리고 매수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그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아마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 그 해답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영규 본부장과 지금 연결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주변에 사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주변에 안 사시는데 예. 이 성재 캐슬을 누가 건의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쪽에 이제 그 회사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좀 가까운 데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네. 제가 발품 팔아서 알아보다가 네. 적은 금액에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아파트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재 캐슬 아파트가 여기 이제 바로 여의도 옆주변에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작은 단지입니다. 뭐 한 개 동짜리가 뭐 1차, 2차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한 동으로 해서 한 22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단일 평수로 세대 수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좀 활발해서 가격을 계속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이 워낙 세대 수가 작다 보니까 거래가 나오더라도 한두 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주변을 살펴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 그리고 당산동이라든지 뭐 선유도 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상승 기류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아파트들은 뭐 그 서울 2030 계획에 따라서 이 영등포 지역의 중공업 지역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 이쪽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들이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는데 이 주변이 아무래도 이 소형 평수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5평대부터 해가지고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평수가 커지면은 좀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클 수밖에 없고요. 이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아크로타워라고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가 올해 한 8월, 9월 입주 예정인데요. 여기는 벌써 그 29평대가 약 7억 중반을 호가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장점을 보면은 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변으로 해서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아파트는 세대수에 대한 약점, 연차에 대한 약점, 또 이런 게 또 단지가 작고 뭐 공원이 없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뭐 갭 투자를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오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세가 뭐 한 4억 초반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막 치고 올라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나홀로 이 22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앞으로 미래 전망을 봤을 때 그렇게 막 가격이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요, 뭐 단기간이 됐든 5년 후가 됐든요,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는 크게 맞지 않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변에 찾으시려고 하면은 차라리 대단지라든지 이 9호선이 뚫리면서 뭐 여의도, 마곡지구, 강남까지 접근성이 갔기 때문에 이 9호선 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9호선역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현재로선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분은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중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리면요. 이 부분은 갭 투자는 가능하지만 향후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신다면 매수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이 제시됐습니다. 전망과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내용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 시점을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네, 분양권 어느 지역인가요? 광진구 구이동 네. 레미안 퍼스트레이트. 레미안 아파트. 예, 예, 예.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걸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세요? 예, 예. 네,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분양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분양권을 샀어요. 아,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혹시 그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저렴하게 아, 저렴하게 하셨어요? 예, 여기가 뭐 분양가가 뭐 평당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곳이죠? 예, 2,200 정도까지 작은 평수. 그렇죠. 예, 소형 평수는 좀 더 비쌌고 이제 평수가 네. 커지면서 조금 이제 분양가가 차이가 났는데 어쨌든 분양가가 굉장히 뭐 괜찮고요. 지금 혹시 그 몇 평이라 그러셨죠? 39평면. 39평이면 현재 가격대는 좀 알고 계세요? 네, 구입하는 시점보다는 한 1억 정도는 더 올라갔어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지도를 통해서 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구이 1주택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레미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뭐 테라스형도 같이 이제 곁들여진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주변을 봤을 때 신규 공급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을 다 봐도 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 이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분양도 잘 됐고 뭐 가격도 어느 정도 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리대공원도 크게 있고 뭐 아차산도 뒤에 있기 때문에 뭐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는 있는데 일단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때 주변에 있어서 분명히 랜드마크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이, 자양, 뭐 광장 이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이 구이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조금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 역 주변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지가 아니라 이 소규모 단지의 주상복합들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에 있어서는 강점을 충분히 레미안 스위트는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구역에 뭐 레미안, 뭐 프리미엄 팰리스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서는 SK뷰 이런 게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주상복합이고 소규모 단지 보니까 이거랑은 경쟁 상대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 동부지법이 이전하면서 뭐 우편 집중국 자리에도 앞으로는 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이동, 자양동 이런 데를 봤을 때 신규로 공급될 만한 자리가 요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급되는 아파트고 또 이제 뭐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는 당연히 주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랑 이제 경쟁할 상대는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광장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광장동 지역은 조성이 굉장히 잘 된 곳이잖아요. 한강변에 있는 데다가 학군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세가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도 신규 공급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공급된 게 이제 광장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그나마 이제 2010년 이후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4평짜리가 거의 한 10억 선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센 거죠. 근데 이제 뭐 극동 아파트라든지 이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30년 정도가 가까운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을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 향후 한 4, 5년 안에는 이 구이 레미안을 그 위협할 만한 신규 아파트가 이 지역에 공급이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혹시 뭐 거주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 이제 거주하는 데는 따로 있는데 네.
매수하고 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부동산 쪽에서 네네. 이제 다시 매도를 하라고 팔라고 연락이 많이 오죠? 예, 전화 와가지고 네. 이게 지금이 맞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뭐 가격이 뭐 아버님 매수하신 이후에도 한 1억 정도 올랐고 제가 볼 때 당분간 이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예, 주변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좀 더 보유하셔도 뭐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나중에도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매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주변에 워낙 신규 아파트가 없는데 거의 랜드마크 자리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어쨌든 이 구이동 쪽에서는 이 아파트 그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보유하셨다가 좀 더 좋은 조건에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입주 시점에 근사치가 왔을 때 매도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우와. 네. 분양권보다 매수 가격도 올랐고 향후 전망도 좋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예, 오늘 연락 잘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번에 광진구 구이동 레미안 구이 파크 아파트는 저희가 보유 의견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 강동구 암사동 한강 현대아파트 28평을 계속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팔고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아. 시점하고 예. 이렇게 고덕동이나 미사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는 어떤가 향후 전망 좀 알고 싶거든요. 아, 맞아요. 고덕동이나 예. 다른 쪽으로 이사도 네네. 고려하고 계시고 매도 네네. 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한강 현대 오래 사셨어요? 네. 얼마나 사셨어요? 한 9년, 7년. 아, 9년이요? 예, 9년, 10년 이렇게 산 네. 것 같아요. 예. 오래 사셨네요. 네. 최근에 좀 가격이 변화가 없죠? 예. 최근에 혹시 그 28평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한 4억 8천 정도 좀 그죠? 요즘 조금 한- 시세가 올라서 예, 한 4억 후반대 기록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이 전체적으로 이 암사동 주변이 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 현대가 여기 이제 암사동 이제 끝자락에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일단 세대수가 일단 좀 많지는 않아요. 네. 예, 세대수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이제 연차도 어느새 20년 가까이 되고 있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차가 15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5년에서 25년 사이들이 제일 애매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뭐 선사현대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비슷한데 어쨌든 이 강동권을 크게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개발이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고덕동 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고덕이 계속 재건축이 되고 또 명일역에도 뭐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정말 거대한 재건축 단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동구 내에서도 이 동쪽으로만 해서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고 새로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사동 좀 그 강동구 내에서는 좀 서쪽에 강 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아파트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관심은 다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아까 그 말미에는 뭐 고덕이나 미사로 이주도 생각하신다고요? 네. 네. 고덕이나 미사 뭐 혹시 어느 거 보신 건 있으세요? 아,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3단지 분양권을 하나 살까. 아, 고덕 3단지 분양권. 예, 네네. 예. 아, 예. 아니면 뭐 저기 그 뭐지 센트럴 자이 거기도 좀 피가 많이 붙었는데 미사 쪽 센트럴 자이로 한번 알아볼까 지금 아.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미사가 워낙 잘 조성된 도시잖아요. 신도시잖아요. 네네. 예. 미사가 워낙 잘 조성이 되면서 이 아파트 가격들이 뭐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높은 아파트일수록 이제 뭐 앞으로 피가 더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덕 쪽에 재건축하고 이 미사 네. 쪽하고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사 강변도시가 아무리 잘 조성이 됐지만 이제 같은 동일 평수로 봤을 때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고덕에 있는 같은 평수의 가격을 넘기는 어렵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고덕 지구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미사라는 이 좀 많은 세대 수가 없었다면 이 고덕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상승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미사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고덕이나 미사로 옮기시는 걸 당연히 찬성을 드리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고덕 쪽에도 뭐 3단지뿐만 아니라 요 7단지 재건축가 이제 롯데캐슬이 이제 분양을 조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가 아파트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매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분양가가 오히려 이 2단 그라시움 했을 때보다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한 2,300만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예, 예. 지금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한 2,200만 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3단지가 생길 때 과연 이 롯데캐슬의 그 기준을 두느냐, 그라시움의 기준을 두느냐 고차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라시움은 워낙 역에서 가깝고 롯데캐슬은 어떻게 보면 역에서 좀 멀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가격차가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3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일동역 인근에 있고 앞으로는 5호선이 연장돼서 미사로도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에 더 미래에는 9호선도 분명히 들어올 거란 얘기죠. 네. 그럼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조건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강 현대는요, 당연히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지금 하셔도 되고 네. 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반기나 그런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걸 보고 매도를 하셔도 큰 가격 변화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빨리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네. 이쪽에 있는 좋은 아파트, 뭐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이런 것도 알아보셔도 괜찮고요. 뭐 네. 더 좋은 거는 새 아파트 청약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네. 지금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힘드시겠죠. 네. 예,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셔가지고요. 그쪽에 뭐 조금 더 가격 요건이 맞는 쪽, 그쪽으로 미사가 됐든 고덕이 됐든 이동을 하신다면은요. 지금 한강 네. 현대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에 도움 되셨나요? 아, 많이 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갈아타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시간상 상담은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 계셔서요. 세미나를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6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타이가 예쁘네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전화 바뀌어 있습니다. 02-2077-6391번 지금부터는 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죠? 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상당 부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강남이죠. 바로 이 뜨는 곳이 강남인데 이 강남 투자는 아마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너나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 정도는 강남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강남 지역 투자 간단해요. 지도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그냥 가장 가운데 위치에 돌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현재 낙후돼 있는 그 돌이 던져진 가장 중심에 낙후된 지역이 어딘가만 보시면은 현재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증대될 수 있는데요. 그곳 바로 강남구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강남의 중심축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영근 이사께서는 네. 투자 포인트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요, 딱 두 군데 다 모두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업지를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수익형 매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는 임차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 나중에도 가치가 보장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역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강남 중에 또 서초구 일대에 있는 지역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본 매물 15층 규모의 아주 큰 건물이죠.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역에선 도보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 특히나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앞에 큰 개발, 바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가치, 큰 매가 차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지역도 물론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상업지에 몰리는 인구가 더욱더 증대될 수 있는 곳에 잘 투자를 한다면 큰 폭의 여러분들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두 번째 매물 준비한 지역은 바로 중구입니다. 중구와 종로구 하면 뭐가 유명하죠? 공실률이 낮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 상업지 비율이 높고 그리고 주거 지역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지역이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 가치로 인해서 장기간 투자했을 때도 아주 좋은 그런 투자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준비한 지역은 바로 중구 흥인동에 있는 바로 도매센터 바로 앞에 있는 임차 수요가 넘치는 그런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상업지 두 곳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새 정보 중에서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먼저 떠나볼까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15층 중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앞서 상업지라고 그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지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불변의 진리는 상업지가 가장 높은 지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생활 인프라와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땅들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 구도심으로 신도심으로 바뀌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는 이슈화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강남에서 신도심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보면은 바로 서초구 일대를 먼저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된 바로 남부터미널 있죠? 남부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남부터미널 역세권에서 도보 3분밖에 안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본 매물 자체가 바로 앞에 큰 호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역에서 가깝다. 그리고 상업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까지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브랜드 커피숍에서부터 영화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폭의 임차 수익률을 영원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양재 IC 건너가기만 하면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면 양재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은 거의 입주가 거의 70%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KT라든가 삼성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주거 지역으로서 우수한 지역이 어디냐 보면은 바로 이곳 서초동 일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동 일대도 많이 거주를 한다고 보기면 되겠는데 약간 생활 수준이 더욱더 우수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아덴센터에서 찾는 지역이 바로 이곳, 바로 서초구 서초동 일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곳은 예술의 전당 등의 이 문화 시설도 있는 네. 곳이죠. 상업지임과 동시에 문화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입지 여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향후 가치는 개발 호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투자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큰 폭의 매가 차익을 예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매물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상업지의 가치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바로 남부터미널 역세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부터미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에서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초구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업무타운으로 지금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 변경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층, 초고층으로 한 업무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 매물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높은 가치 증대, 가까운 예를 보시면요. 삼성타운 강남역에 생겼을 때 주변 지가가 얼마큼 올랐냐면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도 33층 규모 이상의 높은 초고층 업무 상업시설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맞은편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땅값, 지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통호재입니다. 서울시는 근대화 작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교통호재 하나가 크게 땅값을 좌지우지하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본 매물에서 가장 가까운 장제 터널이 뚫리는 소식이 있죠. 여기는 이제 서리풀 터널로 이름이 정해졌는데 19년 초반기에 상반기에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폭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방배동 일대와 그리고 이곳 서초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업지가 위치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본 매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 터널로 인한 큰 폭의 차익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서초로가 그 용역 발표가 났죠. 이번에 서초로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코오롱 부지하고 롯데치성 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입이 닿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타워가 완공이 되면 바로 다음 건드릴 지역이 이곳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강남의 마지막 금사람 땅이고요. 그리고 개발이 됐을 때 일단은 강남 삼성타운보다는 땅이 약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코오롱 부지하고 같이 통합 개발됐을 때 여기 서초동 일대에 큰 폭의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큰 호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롯데칠성 부지가 대규모 상업지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 건물도 잘 지어져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상업지기 때문에 높은 초고층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주변 보시게 되면은 높은 건물이 잘 없죠. 신규로 지어지는 현장 제가 서초동 일대 돌아봤을 때 3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본 건물이 높이가 제일 높습니다. 15층 규모고요. 그 중에 이제 3층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매가 때문에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안에는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부터 젊은 고소득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옵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모든 브랜드 스토어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증대된 그야말로 수익형 매물의 정석 같은 그런 시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은 2개, 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풀옵션이 돼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가장 강점이 바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 일대 매가들 가격치를 보면요. 거의 3억 4천에서 3억 7, 8천까지 아우르는 가격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투룸이요. 본 매물은 이제 투룸 구조로 돼 있고 평형대도 굉장히 잘 빠져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3억 500의 금액대입니다. 3억 500이면은 가격 차이가 거의 3,500에서 7,500까지 나죠. 큰 폭의 그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리고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약 2억 7천 중심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3,500 정도 중심을 잡고 전세를 놓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강남의 또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지 않습니까? 월세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2천 보증금에 월 12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익률도 높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개발되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만 보시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효자노릇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네네. 있을 그런 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주변에 역에서 멀고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변에 중개소나 이렇게 들러보시면은 자꾸 추천을 오래된 주택
여기서 먼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싸다는 이유로. 근데 그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수익형 매물은 뭡니까? 젊은 층에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여기서 멀면 멀수록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안에 있는 옵션 구조 굉장히 중요하겠죠. 본 매물 거기에서 딱 정석 같은 매물이니까요. 이 매가 예상을 해봤을 때도 지금 3억 5백의 가격대지만 충분히 4억대도 도파할 수 있는 그런 역에서 가까운 상업의 희소성이 높은 건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정보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7층 중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네, 강남의 중심이죠. 논현역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 부분 입지 여건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논현동. 논현 1동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매물 공급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미 부동산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 같으면 현장을 가보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이 이미 여기는 정말로 강남에서도 최고의 투자처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실제 합당한 매물이 없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곳은요. 전철 7호선, 9호선 그리고 3호선, 2호선이 그야말로 4개의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하는데 이 4 꼭지점이 전부 전철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강남역의 2대 중심 개발축, 바로 강남대로축과 영동대로 개발축인데 이 강남대로의 개발축, 바로 그 중심축에 있다. 여기는요. 신분당선 연장노선 이미 착공됐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직까지는 크게 소문이 나지 않지만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다더라. 빨리 달려가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곳 논현 1동이라는 점이죠. 전철 9호선 내년 상반기면 이미 개통을 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강남 모든 개발축의 중심, 강남 지도에 돌을 던지면 그 가운데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논현 1동이라는 점인데요. 전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증명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남권의 미래 가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개발 호수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도 또 시간상 다 소개를 못 드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풍부하다. 신반포 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비풀엔의 중심축이 바로 이곳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건설인데요. 그런 잡다한 것들, 장기 플랜을 모두 제치고 가장 그야말로 우리는 핵심적인 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처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가 크게 증명이 되는데요. 바로 전철 9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호재와 더불어 신분당선 착공 두 가지만 보셔도 됩니다. 이 교통 호재가 강남에 더더욱 확충됨으로 해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은 이미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1단계 구간으로 먼저 착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신논현역 일대 복합 개발이 추진이 된다든가 서울시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개발의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가치,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더불어 롯데 칠성부지의 대규모 상업지 개발과 더불어 차병원 사거리, 하루가 다르게 현재 가서 보시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만큼 의료 특화 거리로 크게 변화는 거기서 더불어 5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짚어주셨네요. 교통 호재, 의료 특화 거리, 상업지로의 변모까지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걸맞게 좀 건물도 잘 지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연하죠. 이 강남
그렇습니다. 이 강남 수준에 걸맞는 건물은 당연하죠. 그건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이런 기본 옵션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땅값 비싸기로 유명하죠. 여기는 대지 지분이 5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평에 대한 땅값 4,200에서 4,500만 원 하면은 원가 계산이 금방 나오는데 5평의 대지 지분에 걸맞게 주차장 확보. 그렇습니다. 2개 층으로 이루어지죠. 주차장 2개 층으로 이루어지는 건물 다세대 주택에는 거의 없는데 이 2개 층 그러면서도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고 단지형으로 구성되는 29세대 풀옵션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건물의 구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방은 2개고요. CCTV 방범 시스템도 강화됐다는 점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2개 층 정말 강남 지역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대지 지분이 5평이 넘어가는데 원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이니까요. 실제 투자비 전세로 투자했을 때는 얼마? 3천만 원에 불과하죠. 월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곳 지역이 내 꼭지점에 그 개발 잠재력이 그 어느 곳보다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7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55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매도 목표 시점을 4년 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억대 후반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3억 2천에 사서 3억대 후반, 실제 투자비는 현재 전세로 투자했을 때 3천만 원. 그러면 수익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투자 수익이 확보되면서도 그 가치가 되는데 이 전문 관리 업체가 더구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설 관리와 임차 관리, 지방에서 투자해도 염려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나중에 수익률 확보만 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미래 잠재형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격의 메리트 알아봤습니다. 뭐 여긴 다양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좀 그래도 그 가운데 좀 유의사항도 짚어봐야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임대가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전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발 잠재력이 정말 큰가 저는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장 답사는 필수다. 임장 활동은 필수다. 이 점 현지 인근 공개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분석해본 다세대 주택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벌써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와 함께 아파트 정보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흥인동의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13층 중에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오랜만에 아파트가 나왔어요. 다세대 주택이 아닌데 네. 중구 흥인동 그만의 입지 여건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여기는 중구에 있고 수익형 매물에 맞는 그런 아파트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6평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에 사이즈가 뭐 크거나 이렇지가 않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입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이겠죠. 패션타운에 있는 20만 명을 끌어안을 수 있는 최전방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수익형의 매물의 가치는 최고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곳이 완공이 되고 임대를 맞추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대문 패션타운에 있는 종사자들이 사무실 겸 주거용도로 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임대가가 이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연금형 부동산으로 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 뭐 멀티플렉스라던가 영화관,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동대문 도매타운뿐만 아니고 중앙시장이라던가 황학동까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인프라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업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강남에 동호대교를 통해서 약 차량으로 5분 정도만 가도 강남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역세권으로 해도 내정거장이면 강남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가면 상업부지가 쭉 이어지고 종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종로 라인까지 이어지면 뭐죠? 바로 다시 세운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매와 그리고 소매, 그러니까 합쳐진 여러 가지 상업지의 개발이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지역 바로 앞에 학교라던가 또 초등학교 그리고 그 동대문 떡볶이타운이라던가 상업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떡볶이요. 아이고 네. 지금 배가 출출한데 네. 이렇게 입지여건부터 살펴봤는데 여기는 미래를 가늠해볼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호재는 첫 번째로 동대문 도매타운의 앞으로 영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40%의 의료가 생산되는 지역이니만큼 당분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영속성이 이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익형 매물들이 꾸준한 생명력을 자랑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뿐만 아니라 동대문 도매타운 안에 훈련원 공원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립의료원 부지가 나중에 용적률 때문에 현재는 개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뭐로 개발되냐면 동대문 벤처타운입니다. 패션 벤처타운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리고 해외까지 아울러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류 벤처타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대문 도매타운에 일하는 직장인들도 증가할 수 있고 유동인구도 더욱더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 바로 우측에 보시면 신당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도 좀 오래된 구도심에 속하기 때문에 입지 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 바로 이곳 신당 중앙시장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황학동 그 지역 자체 상업지의 리모델링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신도심으로의 개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왕십리가 있죠. 왕십리도 지금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3구역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황리에 입주를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아파트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라인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따른 큰 폭의 차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 준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형대가 16평형으로 콤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속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장점입니다. 안에는요, 오피스텔처럼 풀옵션으로 돼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풀옵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후엔 어차피 황금성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보다 5년 뒤, 10년 뒤의 가치가 더욱더 증대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데 냉장고, 세탁기, 전기, 쿡탑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가격은 좀 비싸지 않을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매가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겠죠. 예. 주변에 바로 뭐 황학동 라인만 봐도 브랜드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매가가 2억 5, 6천 정도 합니다. 근데 본 매물은 수익형 매물이고 최전방 바로 본 매물 앞에 누존이라든가 APM 도매 센터가 1, 2분짜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가가 2억 9,800입니다. 전세가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볼 때 실제 들어가는 비용 2,800 정도 중심 잡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겠죠. 2천 보증금에 월 100에서 110 정도까지 강남에 비교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공실률 제로에 도전하는 그런 최전방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분석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곳은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역에서 멀어진 지역 오래된 주택들 투자하시기보다는요. 역에서 가깝고 동대문 도매타운이 배후 주거지기 때문에 도매타운과 근접성을 좀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 살펴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가득 채워주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는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